자, 극장르 좀 이따가 같이 좀 자세히 보고, 일단 결혼이라는 작품이 뭐 재밌게 보는 친구들은 재밌게 봐요. 자, 103페이지에 필기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여러분 보다시피 첫 줄부터 읽어볼게요. 극장르는 서사장르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과 갈등을 형성하는 문학 갈래이다. 그래서 일단 극장르를 읽어갈 때는 우리가 소설에서 배웠던 것과 같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소설의 3요소 기억나시죠? 주제, 구성, 문체. 극도 비슷한데 일단은 극에서는 이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인물들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배경 위에서 인물들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게 서사 줄거리고 결국 읽어내는 거라 그래서 소설은. 자, 그러면 얘를 소설에서는 서술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극에서는 서술로 표현할 수가 없고 연극이나 영화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 극장내에서는 얘를 장면으로 표현해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극장내 가장 큰 특징이 돼요. 그래서 얘와 관련해서 용어들을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 이건 차차 정리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소설처럼 읽으시면 되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줄거리, 소설이니까 두 번째는 장면이란 글의 특성을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두 가지를 여기서 정의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소설과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소설과의 차이점은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 즉 장면만으로 정보 전달을 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장면 구현에 있어서의 제약들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초점 둬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설을 써나갈 때 소설에 서술은 크게 서술, 묘사, 대화라고 했고요. 서술은 서술 위주로 표현되어 있으면 텔링, 묘사와 대화 위주가 되어 있으면 쇼잉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화 같은 경우에는 희곡에서도 그냥 대사로 표현하면 돼. 근데 대화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물의 내면 심리라든지. 그럼 얘네들은 내면 심리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 얘를 보통 지시문에 넣기도 해요. 보이시죠? 즉 배우의 연기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두 번째, 이게 서술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일 거 아니야, 당연히. 왜냐면 갑자기 뭐 영화에서 누가 서술자가 나 서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시문이 서술의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설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희곡 시나리오가 독자가 읽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감독이 읽으라고 또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일부 서술의 내용이 해설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리하면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소설에서 대화는 그대로 대화에서 살려 쓰시면 돼요. 대사에서. 그런데 그 대화로 보여줄 수 없는 인물의 내면 심리, 얘는 지시문으로, 또 서술된 내용들도 지시문으로, 또 묘사된 내용들도 지시문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서술된 내용들은 때때로 해설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얘는 독자한테 읽으라고 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상상력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장면에 대한 인상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였냐면 이 장면. 그래서 소설 바탕에 장면이라는 특성을 생각하시면서 가라.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라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라서. 왜냐면 뭐라 그럴까, 이제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던 세대가 아니고 또 되게 성장하던 시대다 보니까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좀 쉽게 만나기도 힘들었고 만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그래 얘들아 이건 되게 요령 같은 건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해도요 그건 전부 다 사회적 관계잖아. 그럼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게 좀 지금보다는 덜 했을 거야.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워낙 깨달은 게 많고 그러다 보니 쉽게 얘기하면은 좀 꾸미는 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차 없으면 연애 못하고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여자들도 예를 들면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약간 그런 추세로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최근 한 20년 사이에 온 것 같아. 왜냐하면 한 10년 전만 해도요 진짜 막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요. 20년 전만 해도 명품백은 구경도 못했어.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요즘 급격하게 한 10년, 20년 새 굉장히 우리나라 사치품 시장도 성장하고 그랬던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이 결혼이라는 작품이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옛날이지만 좀 앞서가서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나 본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일단 읽고 나서 구조나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볼 텐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같이. 첫 번째, 장르. 항상 얘기하지만 현대냐 고전이냐 비교도 좀 한다 그랬었고 뭐 실험극이나 이런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읽다 보면 알겠지만 뭔가 조금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개성이 강하다는 얘기야. 실험극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는 되게 좀 웃음 유발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관점들도 담고 있어서 비판적이라는 얘기도 들어와 있어요. 세 번째, 현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많이 예전에 한 50년 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5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얘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이미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게 뭐냐면 그게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인간이란 본성 중에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결혼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두 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좀 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얘기 섞어가지고 할게. 자,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자, 남자가 등장했고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했어요. 그러면 관객이 청자가 됐을 거고 그러면 한 사기꾼의 이야기 자체가 먼저 사전 정보로 세팅이 된 상태.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서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털이에요. 자, 봐. 자, 그러면 봐. 남자가 등장해서 이야기책을 얘기하는데 이야기책 속 이야기는 이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사기꾼이란 인물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 얘는 전부 다 이 사기꾼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외롭다는 내면 심리일 수 있겠으나 그 내면 심리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된 상태고 상황이 된 상태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은 외로움에 지친 상황이고 두 번째, 외로움에 지쳐 있으니까 결혼하고 싶고 하지만은 현실은 돈이 없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즘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연애라는 게 확립된 게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다시피 중세에서는 그리고 조선에서는 자유연애라는 개념이 없었고 정혼이었고 당연히 남녀간에 어떻게 사랑을 해? 터무니없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남녀간에 사랑을 할 수 있고 대낮에 손을 붙잡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별로 안 됐습니다. 정말로.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봐봐. 외로움에 연애를 하면 그만이잖아. 근데 이 시절에 연애는 결혼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결혼이 더 쉬울 수도 있어. 진짜로. 왜냐하면 연애는요. 글쎄 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연애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 그 시절에는. 그럼 뭐냐? 연애는 못했어도요. 선은 봐. 그럼 결혼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만남은 사실 거의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는 그런 관계들이었던 것 같아. 그럼 봐봐. 결혼해야 되니까 뭐야? 되게 현실적인 조건도 중요해지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얘는 요즘과는 크게 다른 바 없는 것 같고 다만 요즘은 결혼이라는 워딩 대신 연애라는 워딩으로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훨씬 더 요즘 얘기가 돼. 계속 볼게. 그럼 봐.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인스타에다가 일단 외제차 사진 올려야 돼요.
인스타에다가 명품 시계 사진 올려야 돼요. 인스타에다가 해외여행 나가는 거 올려야 돼요. 짝퉁 명품 시계라도 차고 다녀야 돼요. 왜? 부자를 일단 보유해야지. 그래야지 최소한 그래 너는 일단 예선 합격. 본선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집도 집도 좋은 게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모자와 넥타이, 명품, 호상스러운 의복, 사치품, 건장한 하인. 됐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좀 남자들한테 기대되는 조건들은 현실적으로 이랬던 것 같아. 알려줘야 되냐? 남학생들 관심도 없어 보이더만. 남학생 지금 몇 명이야? 한 명밖에 없네. 그거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그러나 빌린 물건을 제각기 정해진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왜? 빌렸잖아. 그러니까 벌써 나오죠 지금. 지금 무슨 얘기야? 이 사기꾼은 말 그대로 진짜 사기꾼이야. 이 사기꾼은 말 그대로 사기꾼이고 어떤 사기를 치냐? 소유가 아님에도 자신의 소유인 척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 명품, 심지어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사람 부하 직원도 다 뭐냐면 알바예요. 차는 리스고요. 명품은 저기 청담동 가면은 대여해 주는 데가 있고요. 부하 직원은 알바로 잠깐 일하는 사람, 대행 알바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됐죠?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 속 사기꾼 얘기를 본 다음에 남자는 다시 됐어요? 그럼 봐봐. 지금 이 노란색은 뭐니 그러면? 이야기 속 이야기죠. 액자식 구성이죠. 그러면 그래서 다시 이 글의 찐 주인공인 남자는 그 사기꾼처럼 되기로 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중간에 지금 끊겨서 그러는데 그 시절에는 어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그냥 너희의 생애 주기에서 스마트폰이 없었던 적이 없으니까 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일단 여러분 연락수단이 없어요. 연락수단이 없다고. 그리고 그때는 유선전화밖에 없었어. 인터넷도 없어. 그래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면 잡지사라고 해야 되나?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내 핸드폰에서 내 사진 같은 거 찍고 내 프로필 같은 거 써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올리면 그 어플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쪽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잖아. 이해돼? 안 해봤지. 아직 여러분 안 해봤죠? 여러분은 아직 그런 이제 연애 어플을 해보신 적은 없겠지만 연애 어플은 하게 되면 이런 약간 이런 구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런 거랑 똑같은 게 그 시절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앞부분 줄거리를 내시실 수도 있거든요. 앞부분 줄거리가 수능에 출제된 적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앞부분 줄거리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잡지사의 투고란이야. 그래서 잡지사 투고란에 보면은 맞선 보고 싶은 사람 네 가지고 리스트가 쭉 올라와 있어. 사진이 박혀 있진 않아. 그럼 이제 뭐 이름 모르겠다. 뭐 이름, 뭐 나이, 뭐 성별은 당연히 뭐 남자 여자일 거고 뭐 스펙 뭐 이런 거 뭐 직업 이런 거 다 올려놓은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중에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 연락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야. 그래서 남자는 그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돌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한테 못 보여주겠어. 이거 못 보여주겠어. 그래서 뭐라 그러지? 아무튼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런 구조예요. 근데 요즘은 누가 스펙을 보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도 있다. 그게 뭐냐 이제 골드스푼이라 그래가지고 골드스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남자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게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어가지고 막 스펙 막 이런 거 다 넣게 돼 있고 뭐 있지 또 좋은 거 알려주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은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딱 보니까 대부분 여학생들이고 여러분 굳이 안 쓰셔도 돼.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있어 그런 거. 그래서 막 그런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자기 사진도 올리고 정보도 올려가지고 상대방이 보고 선택을 하면은 연락을 주고 받는데 그 중에 8알은 이제 알바예요. 그러면 내가 연결하는데도 돈을 쓰게 되어 있고 진짜야. 내가 연결하는데도 돈을 쓰게 돼 있고 연결이 됐어. 그럼 진짜 여잔 줄 알고 막 이렇게 하잖아. 약속까지 잡어.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 약속까지 잡어.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프대. 이제 알고 보면 한 80% 넘게는 알바인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면 누가 나를 픽해서 나랑 대화를 해줘야 돈을 낼 거 아니야 남자도. 그러니까 남자들 이제 돈 내게 만들려고 이제 알바들 넣어놓고 막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건 이제 죄송해요 그냥 쓸데없이 한 거고.
다시 이제 여기서는 이 작품에서는 잡지사의 투고란에 이렇게 선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뭐 스펙 같은 걸 올려가지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선택해서 전화를 하거나 뭐 펜팔을 하거나 그런 시대였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중에 뭐 선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왔어요. 됐죠? 그래서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선을 보러 왔다고요. 나도 그렇게 사건처럼 결혼해야지, 맞선 봐야지. 그래서 여자가 왔는데 갑자기 들이박았어. 우리 결혼합시다 뭐 이러면서 보자마자 됐어요. 여기까지 스토리 세팅이 된 거야. 그럼 우리 이미 예상이 딱 되죠. 자, 이 남자는 갖고 있는 게 있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집처럼 보이는 거, 차처럼 보이는 거, 뭐 시계, 뭐 옷 할 거 없이 전부 다 뭐야? 빌린 거야. 그럼 좀 이따 어떻게 되냐? 좀 이따가 하인이 와서, 사실은 하인이 아니죠. 와서 가져가요. 몇 분 지났습니다. 갖고 가. 그럼 차 갖고 가. 몇 분 지났습니다. 옷 벗겨가. 몇 분 지났습니다. 시계 빼가. 진짜야. 좀 이따 보면 알겠죠.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제 전개야. 야, 씨발 이제 전개 언제 가려고? 정신 좀 드십니까? 여전해요. 익숙해지시면 나올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라고 꿈도 못 꿨죠. 정부에 알려주는데 찾아왔더니 이거 뭐 거의 뭐 이건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저는 그래서 당신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좀 망설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좀 본심이기도 하죠. 이게 만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도 이게 맞나? 이러면서 약간 순간적으로 약간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여자는 그래서 약간 당황했고요. 왜? 당황의 이유는 기대 이상으로 남자가 부자인 거야. 정확하게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왜? 이건희 집이야 뭐 거의.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아니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러면서. 나라도 좋겠다. 그랬어요. 뭐 이제를 하고. 그 당신의 전부를 받았을 때요. 저희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야, 어서 가봐라. 가봐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되더라고. 부자거든. 정확하게 잡으세요. 야, 얘나 지금이나 근데 이러지 않냐? 얘나 지금이나. 가서 그지 새끼면은 그냥 빨리 오고, 좀 돈 좀 있으면은 잘 만나. 얘나 지금이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뭐 남자를 만나기도 전에 부자 같아서 저택만 보고도 황홀했다 뭐 이러면서 물증 만능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쯤 얘기할게요. 뭐 여러분 이제 고1인데 굳이 뭐 세상의 쓴맛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겠습니까? 일단 교과서대로 갑시다. 그래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서 이렇게 대답했죠. 네 엄마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맹세하셨군요. 그 전에 물 좀 남았습니까? 다 마셨는데요. 내 몫을 남기지 않아서. 뭔 소리지?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제 물이라는 것도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하인인데 남자에게 달려와요. 그래서 넥타이를 풀어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전부 다 빌린 거야. 그러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고 회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자는 깜짝 놀라지. 뭐 하세요? 그러면서. 뭔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죠. 놀랄 게 못 됩니다.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하면서 이제 쭉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근데 여자는 봐봐. 지금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왜냐하면 하인이잖아요. 근데 이 하인이 아니라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특히 넥타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게 조선시대로 치면은 갓 같은 거예요. 갓. 그러니까 넥타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정장에 넥타이가 없으면 되게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학생들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떤 정장이라는 것은 OT 갈 때 꼭 정장 입고 가셔야 돼요. 대학교 OT 갈 때. 왜냐하면 격식 있는 곳이잖아. 격식 있는 곳에는 꼭 정장을 입으셔야 되고 그래서 꼭 여러분이 대학교 신입생 때 OT 뭐 세터 이런 거 있어요. 그 은색의 반짝거리는 정장이 있거든요. 그 무한도전에 예전에 정용돈 씨가 입고 나온 그 정장이 있는데 꼭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OT와 세터 때 신입생 뭐 한영에 아니면 뭐 입학식 꼭 입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넥타이 꼭 매시고 가시면 돼요. 그 넥타이라는 게 그렇게 되게 격식을 차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벌써 격식이 날아간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굉장히 이러면서 이제 뭐죠? 이러면서 왜 뺏기셨죠?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남자는 이제 모르는 척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얘는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의아한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아직은 이 남자의 상황이나 하인의 역할을 알기는 전인 거죠.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우리 여러분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잖아. 다시 가볼게요. 결국 이거야 이제 남자는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뭐 수중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쳐볼게요. 1,000만 원도 많은 거야 사실. 1,000만 원 어떻게 모아? 근데 내가 한 1,000억 정도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 얘들아. 어떻게 보이냐면 예를 들면 뭐 5억짜리 슈퍼카 하루 빌리는데 뭐 200만 원. 뭐 한 100억짜리 집 같아 보이는 거 하루 빌리는데 뭐 한 200만 원. 명품 뭐 옷 같은 거 뭐 한 풀 세팅해서 한 1억이라고 칩시다. 시계까지 해서 뭐 2억. 뭐 내가 2억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 한 300만 원 정도는 빌릴 것 같아요. 진짜. 그럼 1,000만 원이면 되네. 1,000만 원이면 내가 하루는 1,000억 부자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사기를 쳐서 결혼을 하려는 거죠. 사기 결혼이네 말 그대로. 반면에 여자는 여자대로 뭘 바라고 있어? 부자를 바라고 있죠. 근데 난 이게 좀 현실과 이상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근데 사실 그래 여러분. 얘는 그랬지. 요즘은 여러분도 다 돈 많아. 그래 남자 돈 많다고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요즘에 이제 뭐 이런 게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뭐 다 경험 담입니까? 계속 볼게요. 그렇죠.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막 하면서 넘어갔어요. 이제 볼게요. 하지만요, 저는 알았어요. 문제는 뺏겨낀 물건인가 본데 그냥 되돌려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갖고 와봐. 5분만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5분만? 5분만? 안 된대요. 왜? 돈이 없거든. 불가능. 네, 잘해보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냐면 남자와 하인과 여자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의아한 거고, 남자는 하인한테 빌렸고 그 빌린 것을 지금 회수하는 상황. 요거 세팅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자 여자 둘 다 되게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계속 갈게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쭉 보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연극이다 보니까 관객과 소통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이 연극을 보러 가면 이런 부분이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객의 자세에서 이렇게 퍼질러져가지고 보다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저 이 재킷 좀 하나 빌려주래 이러면은 그게 되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거든. 그런 효과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또 빌려와요. 결국은 넥타이를 빌려오긴 해요. 왜? 격식 있는 자리잖아. 됐죠? 그리고 이 워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어차피 전부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글에 반복되는 주제예요. 생각해보면 말이야. 너도 이거 누구한테 빌려서 온 거 아닐까? 라고. 결국에는 우리가 전부 다 누구한테 빌려서 사는 거 아니에요? 허세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주제 의도는 뭐냐면 소유에 대한 개념인데, 결국에는 참아설처럼 우리가 전부 다 빌린 것 아니냐. 왜? 이건희도 죽을 땐 놓고 가잖아요. 전부 다. 이건 철학적인 얘기고. 두 번째, 실제로 우리도 빌려서 살죠. 자, 예를 들면 봐봐. 자동차를 여러분 전액 현금 때려받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죄다 리스 아니면 할부예요. 그게 세금적으로나 여러 가지 금전적인 유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집 뭐 3억, 6억, 막 10억씩에, 이 동네도 뭐 비싼 집들은 막 10억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억을 현찰로 가지고 때려박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대부분 한 50%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큰 방하고 작은 방 하나랑 화장실 하나 정도는 은행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뭐야? 빌린 거야. 은행에서 그 돈을. 이해돼요? 여러분이 서울에 예를 들면 갔어. 그러면 뭐 원룸 같은 거를 또는 기숙사 같은 걸 살아. 그것도 마찬가지죠. 원룸도 월세를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잖아. 안 빌린 게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계속 실제 연기를 통해서 관객과 소통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려고 했고. 넘어가 볼게요. 봐봐. 그 넥타이라는 게 되게 격식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런 실험도 있어. 길 가다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후줄그리한 추리닝 딱 입고 앉아 있으면 누구 같아 보여? 노숙자 같아.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사람인데 정장 입혀놓고 앉혀놓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 의사 같은 전문직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물질 만능주의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하는 소설이긴 하지만 잘 들어. 교과서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즉 여러분 본성은 물질적 가치관을 중요시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그 다른 사람 눈높이에 맞춰줄 수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괴짜같이 느껴지고 그 괴짜들은 사회적 생활이 안 돼. 바꿔 얘기하면 그냥 찐따 돼 있는 거야. 아니, 나만 순수하고 나만 뭐 옳은 생각하면 뭐해.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세대는 워낙 정보도 많고 정신도 없기 때문에 그냥 딱 보자마자 결정하고,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 그래서 사실은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여러분의 내신을 이렇게 갖추셔야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어. 외모 꾸미셔야 되고요. 옷 잘 입으셔야 돼요. 당연한 거야. 계속 볼게. 넥타이. 계속해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일단은 봐봐.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야 되죠. 그럼 남자도 여자에 대한 정보를, 여자도 남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지금 남자는 일단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제 어떻게? 그래, 내가 이제 어머니 정보 알았으니까 이제 당신 정보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근데 봐, 아니 둘이 좋으면 그만 아니야? 근데 엄마 성품을 왜 물어볼까? 난폭하세요? 상냥하세요? 왜 그럴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이것도 이제 사실 경험적인 건데요. 이거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하실 수도 있을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아이들은요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하지만.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지금 제 나이가 되면요 이제 성장은 끝났어. 이미 노화야. 그리고 여러분 나이도 거의 성장이 끝나가요 이제. 근데 꼬맹이들 크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크거든. 그래서 그 인간의 시작, 인간의 두뇌, 인간의 평생이요 거의 한 0세에서 7세 사이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나이 때 주 양육자가 정확해야 되고 양육 방식과 보육 방식이 정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들도 다 들여다보잖아. 어린 시절의 결핍이나 어린 시절의 어떤 문제적 상황이나 환경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오은영 선생님 때문에 더 많이들 알게 된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 작가는 당연히 이거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 왜? 인간을요 따뜻하게 보자고요. 아무리 결함이 있고 어린 시절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그걸 극복해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둘이 같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각자를 고칠 부분 고치고 성장할 부분 성장하는 것도 되게 좋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얘기지만, 문제는 그렇게까지 노력을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그런 노력을 들이기에 세상이 워낙 더 힘들어지고 다른 노력을 할 부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집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게 현실적으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 쭉 가볼게요.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대답을 해. 야, 엄마 어때? 그러면서 난폭함, 상냥함. 그리고 봐봐, 난폭하고 상냥하면 쉽진 않잖아요. 왜? 상냥하면 편하겠지만 난폭해? 씨발 내가 거짓말한 거 들켜가지고 쳐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엔 더 그랬겠죠.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과의 개인의 연애 감정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문과 가문의 어떤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재벌 가문은 재벌 가문끼리 결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집안이 크게 빠지지 않게 결합을 하거나 어떤 서로의 결핍이나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집안까지도 보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결혼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따져지는 거죠. 첫 번째는 재산,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교양 수준. 왜? 넥타이 같은 거 보면 넥타이가 뭐가 중요해? 근데 그 사람이 격식을 차릴 수 있냐, 매너가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야. 세 번째는 뭐니? 성품. 네 번째는 뭐니? 집안.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맞아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분명히 예외적인 사람은 있다고. 그런데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 항상 모든 세상의 정보들은 정규분포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이게 맞다고 봐. 확률적 경험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이쪽에 인생을 걸고 싶으면 당연히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사랑만 가지고, 순수하게 사람만 가지고도 사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 얘기하고 갈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데,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벌써 조건에서부터 좀 힘들고 있는 것 같다. 어머니 수준. 계속 남자가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요. 이런 결혼 조건들 하나하나들을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오른쪽으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갑자기.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뭔지 알겠어.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잘 들어. 지금 여자의 이름을 덤이라고 했죠. 근데 봐봐. 덤이라는 건요. 봐봐.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냐? 말 그대로 그 덤으로 주는 것, 보너스로 주는 것, 본질이 아니라 끼어 팔기로 주는 것, 즉 하찮은 존재고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걸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덤이라는 거는 바보나 모자란 사람도 되는 거거든. 결국에는 이 덤이라는 이름 또는 별명을 통해서 여자의 성격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자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 얘기하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아버지는 도망가셨어. 또 어떻게 됐어? 아버지는 사기꾼이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겪은 것처럼 그 재산을 모두 잠시 빌렸던 거야. 하지만 아버지를 미워하진 않는데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건 아닌가 싶대요. 어머니에게 안 됐지만 덤이라는 것 뭐 나한텐 나쁘지 않대. 그리고 덤이기 때문에 별로 존재감이 없고, 존재감이 없으니까 뭐 딱히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책임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되게 편하겠죠. 그런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 엄마는 어떻게 낳은 딸이 어떻게 기른 딸은 당연히 화낼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여자와 어머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는 같은 잘못 반복하기 싫겠죠. 그런 얘기. 됐죠, 여기까지? 자, 쭉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자는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으나 남자를 본 지 몇 분 안 돼서 벌써 사랑에 빠지셨고, 그리고 갑자기 남자도 사랑에 빠졌어요. 왜죠? 그리고 이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조건을 생각하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도. 자, 이제 그리고 갑자기 하인 확 튀어나와가지고 남자를 싹 털어가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모자를 가져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봐봐, 이제 이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딸이 있잖아. 그럼 결국에는 결국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미래거든. 과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인물의 인생을 조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 할머니 얘기를 쭉 흘리는 거예요. 할머니 얘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니 얘기, 그리고 본인 얘기.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을 한번 조망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야? 그래, 인생이라는 것의 본질은
시간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략 부분 잠깐 정리하고 갈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면 행복해하고 그 사이 하인은 또 튀어나와서 다 뺏어가야지. 그리고 봐봐. 남자는 뭐라고 워딩을 하냐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사랑이 더 커졌다고요.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잘 들어 얘들아. 인간의 본능은요. 위험 회피를 하려고 해. 그러면 결국 인간은 이 위험 회피를 위해서 재산의 중요성이나 집안의 중요성이나 조건 같은 거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봐봐. 예나 지금이나 생존하려면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되고 능력적으로 뛰어났어야 되고 조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맞니?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본능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나왔다시피 재산을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본능적인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상당히 문명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굳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보다는 우리의 자유로운 연애 감정. 즉 쉽게 얘기하면은 사랑이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희곡 시나리오, 이 작품은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떤 답을 내려준 거기도 해요. 야 생각을 해봐. 너희가 연애를 해도 나랑 하는 게 행복할까? 차은우랑 하는 게 행복할까? 당연히 차은우지. 그럼 할 수 있으면 차은우랑 해야 되겠죠. 그런 거야. 즉 무슨 얘기야?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다가 우리의 삶을 갖다 둘 거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완벽히 이상적으로 살 수는 없어.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사는 것, 물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을지, 얼마나 그 인생에 가치 있을지도 고민해 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위기로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못했던 작품 정리나 이런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끊을 건데 영상 아직 끊지 말고요. 잘 들어. 그래서 이 작품의 지금 후반부가 되게 좀 극적인 장면 변화도 많고 함축적이거나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정리를 할게요.